이세계 전생 서비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따분하고 지루한 일상 속에서 벗어나 그토록 꿈꾸시던 애니 속 세계에서 전생하셔서 평범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셨습니다. 오늘은 많은 고객분들에게 호평받은 8개의 전생 코스 상품을 소개해볼까 하는데요. 이 코스들은 암울했던 현실을 전부 잊어버릴 정도의 스릴 넘치는 코스들로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10점 만점에 10점을 주신 최고의 코스들인데요.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코스는 평화로운 집에서 많은 또래 아이들과 함께 안락하고 편안한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서 여러분들은 그레이스 필드하우스라는 고아원에서 많은 아이들과 한 가족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같이 자란 친구들과 따뜻한 마마의 밑에서 여러 공부와 테스트,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하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최소 6살, 최대 12살이 되면 더 큰 세계를 보기 위해 출하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출하라는 단어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 출하는 그동안 여러분들을 편하게 살 수 있게 한 귀신이라는 종족에게 보내지게 되는 것인데요. 겉으로 보면 상당히 크고 무섭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전혀 아닙니다. 이 친절한 귀신들이 여러분의 심장에 꽃을 꽂아 피를 전부 빼고 여러분의 남은 몸뚱아리는 귀족 괴물들의 식탁에 최고급 식사로 오르게 되긴 하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조금의 고통도 느끼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목숨이 끊어지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성이라면 가끔 그랜마라는 사람이 그동안 여러분들을 돌봐주신 시스터와 맘으로 자랄 수 있게 입양하러 오는데요. 그랜마에게 입양된 뒤 여러분들은 이전보다 더욱 혹독한 테스트와 훈련으로 그동안 존경하고 사랑했던 시스터와 마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시험 성적이 낮거나 그랜마의 변덕 혹은 배신으로 인해서 가끔 다른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귀신들 밥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잘하면 되니까요. 이 세계 전생에서도 줄타긴 필수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입양 가기 싫다고 해서 그레이스 필드하우스에서 탈출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딱히 추천하진 않는데요. 왜냐면 그레이스 필드하우스는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엄청 높은 담에 둘러싸여 있고, 담 너머는 밑도 끝도 없는 절벽이라 굳이 탈출 시도를 해서 절망을 맛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이 코스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약속의 네버랜드 코스입니다. 두 번째 코스는 여러분들이 콜드슬립 캡슐 센터라는 곳에 들어가 생전 처음 보는 괴물들을 때려잡는 서바이벌 코스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냉동 수면에서 막 깨어나 이상한 괴물들의 습격에서 생존하는 스릴 만점 서바이벌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빠져나가기만 하면 완전히 자유일 뿐더러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무기도 없는데 어떻게 사람 머리를 먹어치우는 괴물을 상대해? 라고 생각하는 당신, 걱정하지 마세요. 무기 역시 여러가지 총기로 준비되어 있을 뿐더러 괴물들의 맷집 역시 그렇게 강하지 않고, 함께하는 동료들 몇몇은 군인이나 특수부대 등 강력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단순한 서바이벌뿐만이 아니라 동료의 배신이나 히로인 구출, 남자들의 뜨거운 우정 등 여러분들이 꿈으로만 꾸시던 애니 속 일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죠. 심지어 마지막 보스로 가시나무로 이루어져 있는 드래곤을 상대하게 되니까 정말 두근거리는 모험 아닌가요? 약간의 문제점을 짚자면 이곳에 등장하는 괴물들은 여러분의 머리만 노린다는 점이고, 여러분들은 메두사라는 병에 걸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 심각한 건 병에 걸린 다음 일정 시간이 지나면 2단계로 넘어가 여러분들의 몸이 돌로 굳어버리는 것인데요. 이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 여러분들의 몸은 완전 박살이 나고 그대로 죽긴 하는데 괜찮아요. 이게 언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설마 여러분들이 모험하는 도중에 발병하겠어요? 아니 그래도 이 세계 전생 주인공인데 설사 죽는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상대해온 괴물들과 똑같은 구조의 복제품을 만들어서 대체해줄 테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어야 하지만요. 생존 서바이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코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가시나무한 코스입니다. 세 번째 코스에서 여러분들은 의료 강국인 어느 나라로 전생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워침이라는 칩을 몸에 받게 되는데요. 이 칩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신체를 분석해 건강생활 가이드는 물론 질병관리까지 해줘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더 건강하고 완벽하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 워치미의 질병 기록을 메디케어라는 기계에 넣으면 여러분들이 걸린 질병에 맞는 완벽한 백신을 바로 만들어내 겨우 약 한 알로 낫게 해주기도 하는데요.
약간 아쉬운 점이 있다면 너무 건강을 관리하는 나머지 여러분들이 사시는 국가가 알코올과 담배 같은 건강에 안 좋은 기호품을 법으로 금지시켜 이것들을 얻으려면 밀수를 해야 한다는 점이 있죠. 만일 여러분들이 이 세계로 전생하시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완전히 배제된 채 24시간 워치미에게 감시당하며 식사부터 수면까지 하나하나 건강 가이드에 따라 살아가면서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된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키리에란 여자가 무슨 사건 때문인진 몰라도 돌아다니면서 세상을 들쑤시고 다니거나 갑자기 수천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언제든지 불특정 다수를 워치미를 통해 죽일 수 있다는 조직이 등장하는 등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긴 한데요. 거기에 몇몇 사람들은 워치미의 개발 회사가 여러분들의 뇌를 조종해서 인간의 의지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 뭐다 하는 소문이 돌기도 하는데 설마 이런 헛소문 믿으시는 건 아니죠? 아니 그도 그렇게 겪어보기 전에 모르는 거잖아요. 질병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께는 이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세기말 하모니 코스입니다. 네 번째 코스는 귀엽고 큰 동물들과 같이 살 수 있는 세계입니다. 이 세계에는 옛것이라는 생명체들이 있는데 겉으로 보면 위협적으로 생기긴 했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순둥순둥하고 자세히 보시면 귀여운 구석도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계에서 이 귀여운 동물들과 함께 뛰어놀 수 있습니다. 그중 몇몇을 보자면 거미같이 생긴 이 친구는 학교에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반가운 나머지 학교 벽에 머리를 박을 정도로 엄청 기뻐하는데요. 이쪽에 귀여운 댕댕이 친구는 헤어지는 게 아쉬운지 가지 말라고 머리에 있는 발로 여러분들을 잡기도 합니다. 갑옷을 입고 있는 무사 친구는 칼싸움을 너무 좋아하는 건지 여러분들과 칼을 가지고 노는 귀여운 모습을 보이는데요. 심지어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고 귀여운 토끼 친구들은 여러분들과 마을에서 뛰놀면서 토끼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술래잡기를 하며 여러분들을 잡고 따뜻한 자루 안에 넣기도 합니다. 물론 이 친구들에게 불친절하게 굴거나 눈앞에서 소리를 지른다면 동물 친구들이 깜짝 놀란 나머지 여러분들을 씹어먹을 수도 있지만 주의만 해주신다면 이런 일은 없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종종 사야라는 여자아이는 동물들을 싫어하는 건지 이 옛것을 마구잡이로 죽이는데요. 안 그래도 최근 멸종위기로 지정돼서 개체수도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다행히도 이 세계에는 나나하라 후미토라는 사람이 옛것과 인간들 사이에 생긴 계약인 주식면을 파괴해 옛것들을 더 많이 늘어나게 해준다니까 다행이네요. 여러 동물들과 같이 뛰어놀며 행복한 삶을 지내고 싶은 분들에게 이 코스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블러드씨 코스입니다. 다섯 번째 코스에서 여러분들은 세계 최고의 기업인 다이와 중공업이 있는 나라 일본에 전생하게 됩니다. 이 기업은 전 세계의 AI와 로봇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곳으로 여러분들은 이 기업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이 생기는데요. 거기에 이 기업은 기술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협력해 사이버 바이러스라는 특수한 주사를 여러분들에게 투여하게 됩니다. 바이러스라는 말에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 바이러스는 여러분의 신체를 기계로 바꿔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를 투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육체는 점점 기계로 바뀌어 마치 터미네이터처럼 강력한 몸이 되게 해주는데요. 혹여 몸의 일부가 사고로 떨어지게 돼도 그 몸에 맞는 부품으로 교체하거나 주워서 다시 끼워도 되니까 아무리 몸이 부서져도 언제든지 재생이 가능한 거죠. 물론 뇌까지 기계로 바뀌면 저들한테 지배당해서 그들의 명령에 따르는 꼭두각시가 되고는 어디론가 끌려가지만 어차피 언제 어떻게 바뀔진 모르는 거니까 바뀌기 전까진 안심하고 지내셔도 상관없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다이와 중공업에 따지기 위해 도쿄 밖을 나갈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그 방법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도쿄 밖에는 잭이라는 거대 기계 생명체가 있는데 그게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어서 잘못하다간 잭에게 먹혀 죽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 다이와 중공업에서는 도쿄 주변에 거대한 장벽을 쳐 잭이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장벽 아니라면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기계와 같은 강력한 육체를 얻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코스 추천드립니다. 이상 백실 2077 일본 세국 코스입니다. 여섯 번째 코스는 낚시나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이 세계에는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바다에 차고 넘치다 못해 뜰채로 휘젓기만 해도 엄청난 양의 생선들을 낚을 수 있습니다.
종류만 해도 다양해서 흔히 낚을 수 있는 생선은 물론 운이 좋다면 거대한 문어나 상어까지도 낚을 수 있죠. 약간의 단점이 있다면 생선 비린내가 심하고 어디서 났는지 모를 악취가 진동해서 비위가 약하신 분들이면 힘드실 수도 있다는 점. 거기에 생선들도 낚이긴 싫은 건지 떼거지로 몰려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거나 상어 같은 바닷속 맹수들이 여러분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들기도 합니다. 특히 보행기를 끼고 지상에서 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 빠르게 여러분들을 덮칠 테니 눈앞에 나타났다면 얼른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도 물고기들이 닿지 않는 높은 곳에 있다면 이런 위협들에서 잠깐은 벗어나실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만 하진 마시고 여러분들은 안전하게 낚시하실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물고기들이 여러분들을 본다면 곧바로 높은 곳까지 기어오르겠지만 그래봐야 물고기인걸요? 아참, 이 물고기들에게 공격당하면 이상한 세균에 감염되어서 신경세포가 파괴되고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몸은 끔찍하게 변하고 결국 터져 죽게 되니까 구급약과 화학복은 항상 필수입니다. 평소에 낚시를 가지 못해 우울해 있었던 강태공이신 여러분들께는 이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공포의 물고기 코스였습니다. 일곱 번째 코스는 무려 주인공으로 환생할 수 있는 코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계의 주인공으로 세컨드 임팩트라는 사건으로 인해 많은 인류가 사망한 세계에서 사도라는 괴물들의 위협을 막아야 하는데요. 평범한 자신이 이걸 어떻게 하냐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도 여러분의 아버지는 사도로부터 인류를 구하는 정의의 기관 네르프의 총사령관으로 여러분들이 에반게리온이라는 로봇을 타고 사도를 무찌를 수 있게 서포트해줍니다. 이뿐 아니라 츤데레의 히로인은 물론 신비로운 분위기의 미소녀 그리고 믿음직한 누님 등 여러 여성들이 여러분들의 곁에 있어 다양한 플래그를 꽂으며 연애를 할 수도 있죠. 물론 이 여자애들 중 몇몇은 에반게리온의 파일럿이지만 설마 죽기야 하겠어요? 이렇게 사도들을 처리하면 여러분들은 인류를 지켰다는 자긍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랑 평범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사도와 싸우다가 에바가 부서져서 자신이 큰 부상을 입을까봐 걱정되시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바의 팔이 뜯겨나가거나 부서질 위기에 처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에바와 신경망만 연결되어 있어 똑같은 고통만 느낄 뿐 신체적인 상해는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싸우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함부로 믿으면 그 사람이 배신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가까운 친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자신의 가족인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배신할 수도 있죠. 거기에 여러분들이 소속된 네르프의 높은 분들인 제레라는 비밀 결사는 인류 보완 계획이랍시고 불완전한 인류를 완벽한 존재로 바꾸겠다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건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거대 로봇으로 괴수들을 무찌르고 영웅이 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이 코스를 추천드립니다. 이상 신세기 에반게리온 코스였습니다. 이번 코스는요, 마지막 코스인데 가장 많은 호평을 받기로 유명한 코스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들은 귀여운 미소녀 둘과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원래 여행이라면 돈이 많아야 갈 수 있는 것이지만 이곳에서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요. 이미 이 세상은 전쟁으로 개박살 나서 돈 같은 건 그저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망했다고 너무 걱정하진 마세요. 이미 금융기관은 다 망해서 여러분들이 돈이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식량을 원하신다면 어디든 가서 버려져 있는 전투 식량을 주워 마음껏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런 버려진 식사가 질리신다면 천연식품을 채취해서 드실 수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곳에는 유전자 조작으로 영양분이 풍부한 감자와 아주 가끔 볼 수 있는 유전자 변형 생선 이외에는 천연식품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나마 전투 식량은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어서 아무리 질리신다 하셔도 먹을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생존하시기 위해서는 열심히 식량을 찾아내셔야겠죠? 주거 공간도 고민되실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불행 중 다행으로 이 세계는 과거에 문명이 많이 발달했던 덕에 사람이 대부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도와 전력이 공급되는 주거 공간이 있어서 발견만 한다면 식수와 수면으로 고생하진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주거 공간을 발견하면 그곳에서 정착하고 살 수 있겠지만 안타깝게도 식량은 한정되어 있고 주거 공간 근처에서 식량을 얼마나 구할 수 있을지 모르니 계속해서 이동해야 합니다. 혹시 다른 생존자 무리들의 갈등이나 야생동물들의 습격 같은 것이 걱정되시나요? 그런 걱정은 NO! 이곳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라 생존자 무리들을 만날 일이 거의 없고 지상에 사는 동물들도 대부분 죽어버려서 위험한 맹수를 만날 일도 없습니다. 이 말은 식량 자원을 구하는데 다른 생존자 집단과 거래를 하거나
동물을 사냥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이죠. 하지만 미소녀들과의 끝없는 여행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이 코스 추천드립니다. 이상 소녀 종말 여행 코스였습니다. 오늘 이세계 전생 서비스에서는 총 8가지의 코스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물론 각 세계에서 죽을 수 있는 위협이 조금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의만 잘 해주신다면 죽을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이런 스릴 넘치는 경험 또 어디서 하겠어요. 혹시 따분한 현생에 지치셨다면 저희 이세계 전생 서비스의 추천 8가지 코스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상 이세계 전생 서비스의 김설아였습니다.